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미국의 로렌님 사연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시드 잡지사에 소속되어 있고 시카고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에디터 로렌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 이상의 월간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시드는 요리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만큼 먹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잡지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 동료 에디터들과 함께 자료 조사를 위해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 발간을 위한 월간 회의에서 편집장님이 K-팝 열풍에 따라 우리도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편집장님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팀 사람들이 다 헛기침을 하면서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저희 팀원들이 중국 춘절을 맞아서 중국 음식을 대한 내용을 잡지에 쓰기 위해 중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일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조사한 현지에서 유명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표적인 중국 요리를 먹기 위해 방문했지만 음식의 매운 정도와 다양한 향신료들이 꽤나 부담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 불편함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위장약을 복용했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도 하느라 그날 밤잠을 자지 못했죠. 속이 쓰리고 아파서 밤새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다 같이 로비에 모였는데 다들 안색이 좋지 않고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밤새 배탈이 나서 고생했던 것이었죠.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다들 아시아 쪽 출장은 서로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집장님 말을 듣고 바로 제 고등학교 때 한국인 친구 미니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미니가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왔고 처음에 학교에 적응이 어려웠을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도와줬었거든요. 한 번은 미니네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니랑 같이 지내줘서 고맙다며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미니네의 따뜻한 가정 분위기와 함께 미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맛봤던 건 김치찌개였습니다. 처음 맛본 순간 김이 나는 뜨끈한 김치찌개의 풍부한 맛과 향에 감탄했고 한 번 먹고는 떠날 수 없는 매콤하고 깊은 맛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원래 멕시칸 음식을 좋아해서 매운 건 잘 먹는 편이었거든요. 이어서 미니의 어머니는 불고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는 감칠맛 나는 소스와 함께 구워져 있었습니다. 불고기의 활용점정은 바로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그 국물에 밥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서 2그릇이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상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정성을 다해 차려주신 반찬의 맛을 즐기며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나물과 부추전, 매콤한 오이무침 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반찬들은 고유한 맛과 풍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함께했던 그 특별했던 시간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 채 한국이 궁금했던 터라 편집장님께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니 동기인 리키와 레이첼은 저를 믿고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스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가 입국하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버스에 탑승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입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지만 도착한 승객들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직접 공항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다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방문해도 중국 공항에서는 비용 문제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군요. 반면에 한국은 사소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서울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나갔을 때 공항버스 기사가 친절하게 승객들의 짐을 버스 짐칸에 실어주는 모습. 승무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직접 에스코트해주는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공항의 인프라와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혀를 내두른 채 공항을 빠져나와 우선 숙소로 향했습니다. 공항버스에서 내리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한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희가 찾은 식당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퇴근 시간과 겹쳐서 길거리는 차로 꽉 막혀있는 모습을 보자 레이첼이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하철만큼은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와보면 공공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지하철입니다. 역사 내부에는 생활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바퀴벌레나 쥐를 보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일부 승강장에는 쥐약이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역사와 열차 안에서 노숙자들이나 만취한 승객들이 대소변을 보는 경우도 많아 지린내가 진동할 때도 많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시카고에서는 화장실이 생기면 밀폐된 공간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 증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나 청소를 이유로 노선 운행을 중단하거나 단축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스템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잘못 걸리면 지하철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렇게 운행까지 중단해놓고 가서 봐보면 대체 어디가 달라진 거지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특히나 처음 미국으로 여행에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는 것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노숙자들은 정말 민폐거든요. 그들은 심심하면 행인들을 패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뺏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총기 규제가 느슨한 국가라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또 이런 노숙자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차를 사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다녔는데 덕분에 큰일을 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벽 1시 열차 안에는 저와 몇 명의 승객 그리고 술에 취한 듯한 노숙자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노숙자는 냄새를 풍겨서 좀 고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가만히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아파서 고개를 드는 순간 노숙자랑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노숙자가 저한테 왜 그따위로 쳐다보냐면서 말하더니 저에게 오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시비를 걸 목적으로 온 건데 저는 너무 놀라 미안하다고만 하니 더 기세등등하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2명의 듬직한 외국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노숙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노숙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역에 내려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보니 그 외국인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 와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시안들은 다 체격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를 해서 키도 187cm에 평소에도 운동을 하다 보니 근육 체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당시에도 한국인들에게 신세를 지었던 경험이 있었네요. 어쨌든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저는 더 바라지 않을 테니 서울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하철역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 안이 너무 깨끗하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옷가게 등 각종 쇼핑시설들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부 또한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후에 구글맵을 켜고 식당을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3명 다 무슨 냄새를 맡고 킁킁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곤 저와 동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음식을 파는 건지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저희가 가려고 했던 식당이 나왔습니다. 다들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으면서 굳이 구글맵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찾고 있던 그 냄새가 확 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대도시인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하와이 등 미국 내 주요 지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조를 찾아서 와본 거였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에게 후라이드 치킨은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치킨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치킨 메뉴의 종류도 굉장히 한정적이죠. 대부분의 미국 치킨 프랜차이즈와 달리 한국에서는 허니갈릭, 볼케이노, 블랙 알리오 등 다양한 치킨을 즐길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다 주자 레이첼과 리키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게 다 주문할 수 있는 치킨 메뉴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주문한 치킨과 함께 비닐 장갑과 치킨을 잡고 먹을 수 있는 집게와 포크를 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치킨도 역시나 촉촉하고 소스도 독특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었죠. 같이 제공되는 치킨무도 처음엔 뭐지 했지만 한번 먹어보니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숙소로 가기 위해 나왔을 때 앞에는 보지 못했던 조그마한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직업의식을 발휘해 새로운 음식을 조사해보자며 저희는 그곳으로 바로 다가갔죠. 주인분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 중 하나인 붕어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라 혹시 이 안에 생선이 있냐고 물어보니 주인은 빵 터지면서 모양이 붕어 모양이고 이 안에는 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보고 이름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지만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붕어빵은 밀가루 반죽에 파치나 슈크림 등의 속재료를 넣어 구운 빵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팥 붕어빵을 먹어보았는데 팥의 달콤한 맛과 밀가루 반죽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매우 맛있었습니다. 붕어빵의 크기가 적당해서 한 손에 들고 먹기 좋았고 가격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붕어빵과 비슷한 간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지만 먹어보니 매우 매력적인 맛이었죠. 한국의 전통적인 간식인 붕어빵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도 많이 찍어왔습니다. 아마도 붕어빵이 미국에서도 꽤 인기 있는 간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저희 3명 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벤츠로 운영되는 택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더 돈을 주고 벤츠 택시를 불러봤는데요. 한국에서 벤츠 택시를 타본 경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택시만 명품인 게 아니라 기사님들 또한 정장을 입고 운행하며 저희가 마치 고급 호텔에 온 손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문을 열어주면서 타라고 말씀하시는 기사님의 모습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내부는 매우 깔끔하고 청결했고 좌석은 편안하고 넓어서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서 저와 제니퍼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차량 서비스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한국은 대체로 공공시설들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택시 서비스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거니 그렇다 쳐도 뛰어난 대중교통시설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일 텐데도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니한테서 들었던 한국을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에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